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1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투기꾼이 감소하고 이 장기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인덱스를 시장 지표로 가져왔는데요. 이 분석가들의 분석으로는 이제 이 지표가 강세장의 시작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투기꾼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지금 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이 9월 비트코인 시장 보고서에 이제 나온 건데요. 여기에 이제 장기 투자자 대 이 투기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홀더와 이 스페큘레이터 인덱스 HSAI 라는 이 지수인데요. 이 시장의 강세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HSI 인덱스는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그들의 비트코인 이용 추세가 시장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HSI 이 지표를 지금 보면요. 지금 1년 내지 3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소유자들이 이제 호들러 코인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 90일 사이에 움직인 비트코인은 이제 투기꾼 코인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요 지표하고 요 지표 이 두 가지인데요. 이 회색하고 연두색 같은 요 색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지표가 지금 보면은 이 장기적으로 지금 들고 가려고 하는 이 비트코인 호들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5%가 넘고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투기꾼 지표인데, 투기꾼 지표는 계속 이제 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 자체에서 막 등락이 엄청나게 있고 막 계속 상승을 하고 하면 이 투기꾼들이 계속 몰릴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투기꾼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과거의 패턴을 좀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2015년도로 이제 되돌아가 보는 건데, 2015년도에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 지표는 이제 계속 그 하향을 하다가 횡보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뭐 큰 가격 변동폭 없이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추세에 이제 급격하게 투기꾼들의 추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그때 20까지 거의 내려가죠. 20% 이하로. 그래서 최저를 찍고 그때부터 조금씩 상승을 했지만, 반대로 이제 그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40%가 넘는 비율이 지금 이제 장기 투자 쪽으로 지금 넘어서 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승을 했을 때와 상승의 시작점과 이 장기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그리고 투기꾼들이 가장 적은 때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자들, 비트코인 홀더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현재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거는,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분석가 필 보넬로는 이 시장의 투기꾼이 감소하고 장기 투자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의 잠재적인 전망을 밝게 하는 것으로, 이건 2016년 초와 비슷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캐프리올의 창업자 찰스 에드워드 역시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HSI가 보여주고 있는 장기 투자자와 투기꾼의 비율은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다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투기꾼들은 이 변동성이 크지 않고 가격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 잘 이제 시장에 들어오지 않죠. 투기꾼들은 이제 이 큰 변동성을 좋아하고 크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사람들의 시장에 관심을 뭐 크게 보일 때, 이때 오히려 이제 관심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똑같이 따라서. 하지만 이 장기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달라요. 그 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관심 없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가격이 굉장히 지루한 횡보장을 보였을 때 오히려 매집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부터 이제 팔아치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제 적어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알런 마스터즈의 분석은 지금 가격이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바닥을 찍느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바운스가 나온다는 건 좋은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이 트렌드 라인을 이제 깨고 올라갔을 때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600달러 선이 이제 중요한 또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이제 뚫고 올라가려면 먼저 거쳐야 되는 게 지금 11,100달러 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금 뚫느냐가 지금 1차적인 관건이고 2차적으로 지금 11,600달러 선 그리고 이걸 깨면 12,500달러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11,100달러 선에서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 이 저점 10,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도 저항선이 있죠. 11,600달러 선에서도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향세가 또 나올 수는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9,700달러 선, 9,900달러 선, 요 선까지도 하향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열어놓고 있고 9,000달러대가 온다고 해서 뭐 완전히 계속 하락한다라는 걸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 추세가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현재 1,925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잠깐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11,100달러 선은 아직 치지는 못하고 거기에 이제 저항을 맞고 지금 살짝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 안에서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아래로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력하게 또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202평선, 이 4시간 봉으로 202평선이 이제 저항선 역할을 지금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흐름도 지금 흥미로운데요. 이더리움도 지금 횡보를 하면서 위쪽에 지금 390달러 선 저항에 지금 마주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202평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390달러 선을 이제 넘어서느냐, 이게 조금 지금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고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벌써 두 번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가 몇 번을 더 시도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이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라켄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미은행 인가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업계 최초로 이 코인은행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인데요. 크라켄의 이 암호화폐 은행, 이 크라켄 파이낸셜은 이 아이오밍주 최초로
특수 목적 예금 취급 금융기관 이 SPDI 자격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날 아이오밍 은행위원회는 이 크래켄의 SPDI 설립 신청을 정식 승인했고 지난해 2월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전문 은행 설립이 허가된 이후에 나온 첫 승인 사례라고 합니다. 이 크라켄 파이낸셜은 2006년 이후 아이오밍주 허가를 받은 첫 신설 은행이기도 합니다. 자, 은행은 이 암호화폐 관련 입출금 그리고 기관급 수타 그리고 임금 지불 체크카드 등 이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고 이 국가 허가를 받은 정식 은행으로 증권 등 일반 금융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주별 규제 요건과 상관없이 여러 관할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특화 지금 은행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국가의 허가를 받은 은행이에요. 그리고 데이빗 키니츠키 이 크라켄 파이낸셜 최고 경영자는 은행은 연방 결제 인프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이 금융 및 자금 옵션도 더욱 원활히 통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CEO는 설립 직후에는 크라켄에 협력하는 제3은행으로 역할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미국 고객을 지원하는 서비스 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은행이라고 해서 모든 게 이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법적 제재가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알 수가 있고 아직 암호화폐 관련 은행이기 때문에 정식 은행처럼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대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할 수 없는 게 지금 차별 특이점인데 은행의 원래 메인이 그 수익은 이제 예대마진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탁은 가능한데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이 반쪽짜리일 가능성이 좀 높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자산을 지금 본격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은 앞으로도 이제 허가들이 계속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은행들도 이런 허가들을 이제 받고 아마 암호화폐 은행들을 이제 계속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작점을 알리는 계기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CBDC가 발행이 된다면 그 CBDC를 또 예치하고 그걸로 대출을 받고 이런 형태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 자, 그리고 팩트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전 기록 대비해서 이제 3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이 팩트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물 거래소는 뭐 항상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계속 기사에 나오는데요. 지금 팩트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15,955 BTC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달러 환산 시 2억 달러가 넘는 액수로 이전 사상 최대치 대비해서 36%가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 또한 이 스큐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 팩트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15일 사상 최대치 1억 7,300만 달러에 도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선물 거래량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비트코인 거래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최근에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이 비트코인 선물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하마 중앙은행이 이 디지털 화폐 이 샌드 달러를 내달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앙은행은 현지 기술 제공 업체인
NGIA와 협력해서 이 샌드 달러의 설계 및 도입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액주마 섬에서 올 초 아바코 섬에서도 시범 운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대외 준비 자산으로 샌드 달러 가치를 담보를 하고, 이 샌드 달러는 미 달러와 1대1 고정 환율제를 사용하는 바하마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개인 및 기업은 이 모바일 기업 월렛 앱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 상태에서 샌드 달러를 이용할 수가 있고, 이 P2P 결제 거래 방식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안면 인식, 생체 인식 등 이용자 보호 방안과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 방지책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하마 중앙은행은 이제 48,000달러 상당의 샌드 달러를 우선 유통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양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뭐 이 아주 큰 국가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르게 또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시행들이 앞으로 이제 다른 그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지금 발행하려고 하는 이 디지털 화폐를 또 검증하는, 미리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른 중앙은행들도 또 한번 참고가 되겠죠. 미리 이렇게 사용을 해본다면. 자, 그리고 이더리움 2.0이 세레니티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곧 지분 증명으로 전환될 거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블록체인 2.0이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계획대로 이제 차근차근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이더리움 재단에 이 세레니티 제안서가 제출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곧 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어서 이더리움 2.0이 출시될 거라고 지금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더블로그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의 코어 개발자 이 데니 라이언은 이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존 작업 증명 알고리즘에서 이 지분 증명 알고리즘 메커니즘으로 옮겼다는 제안서를 이제 공식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이 해당 제안을 승인하면 이더리움 0단계나 지분 증명 실행을 알리는 비콘 체인이 구현이 되고, 매체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요, 이 원래 채굴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비용들이나 이 비효율성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지금 이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작업 증명 방식은 조금 유지를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지분 증명으로 더 옮겨가는 형식이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0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2.0이 이제 출시하는데 0단계부터 시작해서 뭐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 형식으로 보고 있고요. 크게 이제 3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0단계, 1단계, 2단계가 이렇게 출시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첫 번째 이제 이더리움 2.0이 출시될 때에는 이제 0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바로 나온다고 해서 완벽한 2.0이 아니고 이제 단계별로 또 업그레이드가 그 안에서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 디파이 덱스 원조 유니스왑이 거버넌스 토큰 유니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탈중앙 암호화폐 거래소인 유니스왑이 자체 거버넌스 토큰인 유니를 발행을 했고, 이 스시스왑 등 유니스왑을 하드포크하고 거버넌스 토큰 기능을 추가한 이 프로젝트들이 등장한 가운데 이 원조가 나선 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니스왑은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니 발행이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스왑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이 덱스 모델이고, 유동성 풀을 확보해서 덱스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거래 체결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풀에 물량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에게는 거래 금액의 0.3%를 수수료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유니스왑은 오픈소스로 누구나 이를 하드포크에 새로운 덱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에 스시스왑 등 유니스왑 모델에 거버넌스 토큰을 추가한 덱스가 등장을 했고, 이 스시스왑의 경우 유동성 공급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로 거버넌스 토큰 스시를 지급을 했습니다. 디파이 업계에서 화제가 되는 이자 농사가 이 가능한 버전인 것인데요. 이자 농사 붐이자 유니스왑도 이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의 총 발행량은 10여 개고 발행량의 60%는 유니스왑 사용자들에게 배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이 팀원 및 직원 그리고 투자자, 어드바이저 등에게 4년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유니라는 이 거버넌스 토큰이 이제 발행이 되면서 스시스왑은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유니스왑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고, 이 하드포크에서 나왔던 이 스시스왑은 오히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역으로 이제 물량 공급이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스시스왑은 지금 가격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조정세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만 대, ATM이 1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수용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 ATM 트레이더에 따르면 이 17일 현재 세계 각지의 비트코인 ATM은 1만 25대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ATM이 1만 대 돌파에 걸린 시간은 7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세도 빨라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M을 이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도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으로 다양한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 ATM 레이더는 블록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ATM은 출시 후 3년 반 동안 1000대가 가동됐으며 다음 3년 반 동안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9000대가 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제 추세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